하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치매 분야 항체 신약이 이제 등장했는데요. 일라이 릴리 이제 키순라라는 제품이 그 주인공이고요. 이 개발 당시에는 도나네맙이라는 이제 성분명으로 계속 불렸었고, 제품 이제 승인받는 과정에서 키순라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확정하게 됐어요.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유일한 항체 기반 치매 치료제로 알려진 미국 바이오젠이랑 에자이 제약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랑 키순라가 항체 분야를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시장이 이 두 약물로 인해 성장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항체 분야 이제 치매 치료제로 인한 그 시장 성장과 함께 미국 바이오젠 이런 회사들은 뭐 생산에 그렇게 강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위탁 생산 관련된 이제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스위스 론자랑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항체 전문 위탁 생산 기업, CMO 기업들이 이제 또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항체 신약의 항체 기반 치매 치료제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로 인한 CMO 관련된 이제 수주 가능성까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국내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미국의 이제 뭐 일라이 릴리 바이오젠, 뭐 스위스 론자 이런 회사들에 이제 관심이 있다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치매 하면은 다양한 치료제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항체 치료제 이전에는 보통 도나페제 성분의 이제 경구 치료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없애는 물질은 아니고 특정 기전들을 조금 작용해가지고 치매를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도나페제 성분의 이제 물질은 당연히 해외에서 개발됐는데 뭐 지금은 이제 특허가 끝나가지고 국내 회사들도 다양한 제네릭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런 약물로는 미충족된 그런 수요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아직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항체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치매가 정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이거 하나만큼은 잘 없애는 약물이 항체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사실상 이제 미국 바이오젠이랑 일본 에자이 제약이 이제 공동 개발한 아두헬름이란 약물, 개발 당시에는 아두카두맙이라고 이제 불린 이 항체가 2021년 6월에 미국에서 가속 승인됐고, 그 당시에도 치매 신약, 항체 신약의 이제 1차 평가 지표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인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 물질도 죽이고 없애고 인지기능 개선까지 치매를 치료하는 확실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없었지만 아두헬름 이제 전격적으로 FDA가 승인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부작용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승인했고, 실제로 승인해서 현장에 도입되자마자 내부종 부작용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효능 미비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이 아두헬름이란 물질은 이제 완전히 2024년 1월에 이제 완전 시장 철수가 결정된 상태고요. 미국 바이오젠이랑 이 에자이 제약이 이 아두헬름 말고 새로 2023년 1월에 가속 승인 받았던 레켐비, 이제 개발 당시 레카네맙이라는 이제 성분이었고, 레켐비 같은 경우는 뭐 내부종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뭐 내부종 발생 가능성 위험 여부를 이제 파악해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레켐비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까지 6개월 동안 한 27% 이 정도가 확인돼서 2023년 7월에 완전 승인까지 됐다. 그래서 이 레켐비가 결국 이 항체 기반 치매 시장의 유일한 약물로 이런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 2일에 7월 2일, 이제 올해 7월 2일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제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키순라라는 약물을 조기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적응증 치료를 위해서 이제 승인했고요. 이 키순라라는 이 약물은 레켐비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비교 우위, 투약 편의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제 레켐비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이제 정맥 주사하는 이제 항체 치료제였고, 지금 키순라는 월 1회 이렇게 맞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됐고, 거기 더군다나 이제 인지기능 개선 효과까지 뭐 35% 정도까지 나왔다. 두 약물의 임상 기간에서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 약물을 이 치료 간격으로 썼을 때 레켐비는 27%, 키순라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 이후에 뭐 1년 이상 이런 것까지는 레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서 현장에서 쓰이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키순라는 아직은 이제 또 현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 항체 기반한 이런 치매 치료제가 이제 두 종으로 늘어나고, 사실상 레켐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승인된 뒤에 지난해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출시가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승인받아서 한국에서는 연내 출시된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레켐비의 이제 시장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키순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레켐비랑 경쟁하면서, 미국이 역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쟁하면서 또 이제 다른 국가 진출까지 이제 시도할 거다. 레켐비랑 키순라의 이제 세계적인 시장 확장이 이 두 약물의 효능에서 뭐 27%, 35% 막 그렇게 급격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약물이 결국 경쟁적으로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레켄비가 이제 선도 주자로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항체 기반 치매 치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다, 동반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그런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항체 치료하면은 기존에 항체 분야 가장 1, 2위 약물이 뭐 휴미라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나 키트루다라는 미국 머크의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제 항암 분야에서 항체 치료제가 활발하게 엄청난 파이로 이제 먹고 있었다면은 항체라는 이런 기술이 치매라는 질환까지 확장하는데 이제 키순나랑 레켄비가 이제 선봉에 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항체 전문 이제 위탁 생산 기업, 요즘은 뭐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이렇게 하지만 뭐 CDMO 기업이라고 하지만 항체 기반에서 개발된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CMO라고 보통 이제 표현할게요. 이 항체 기반 전문 CMO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당연히 100여 년 이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축해온 스위스 론자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이제 회사가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생산 용량 기준으로는 가장 큰 캐파 이제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고, 1에서 4공장 기준으로 60만 4천 리터를 가지고 있고, 5공장 완공 시에는 78만 4천 리터 정도까지 이제 된다고 하고, 론자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이 한 32만 리터고, 지난 3월에 이제 로슈 자회사인 미국 제넨텍으로부터 특정 시설을 이제 인수했어요. 그 시설 같은 경우가 한 33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 새로 증설 중인 시설이 한 13만 6천 리터 정도 된다고 해서 한 론자 같은 경우도 한 수년 내에는 78만 7천 리터급,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생산 용량 부분에서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곳보다는 작은 43만 리터 정도인데,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CMO뿐만 아니라 CDO, CMO, CDMO라고 하거든요. 약물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참여해주면 CDO라 그러고, 위탁 개발된 물질을 생산하면은 CMO라 그러고, 뭐 개발 과정에서 그런 생산 개발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CDMO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개발 과정에서 그 물질의 영장류 시험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좀 강점을 이제 보인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업계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 그래서 이제 좀 중국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관여한 물질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체 전문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스위스 론자가 치매 분야 항체 CMO 수요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론자 측은 2029년에 이제 치매 분야 항체 치료 시장이 150억 달러, 하나로는 20조 5,7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 관련 수주 절차에 이제 착수했다고는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유력한 이제 후보군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펼쳐갈 거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두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레켄비를 개발한 바이오젠이나 키순라를 개발한 일라이릴리랑 다 한 10여 년 이상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신약이나 시밀러 개발 부문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2012년도에 같이 합작해서 세웠다가 바이오젠에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됐고, 당시에도 이제 신약 개발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협력을 맺어왔기 때문에 바이오젠이랑 이런 좀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 그래서 레켄비에 대한 뭐 아시아 지역이나 수주 같은 것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이제 일라이릴리가 맡기는 그런 CMO 규모를 2,562억 원 규모를 더 추가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이제 한 3,278억 원 규모의 이제 CMO 계약을 이미 해오고 있었는데, 한 2,500억 정도가 이제 추가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일라이릴리가 지금 맺고 있는 CMO 관계는 거의 한 5,84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뭐 과거 2020년도에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중화 항체에 대한 생산 것들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아서 수행했던 적이 있고, 일라이릴리랑 이제 바이오젠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양사한테 이런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키순나나 레켄비의 성장 과정에서도 뭐 두 약물 다 수주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두 약물이 당연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업계에서 자기네 회사 경쟁 약물을 이미 생산하고 있으면은 잘 맡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캐파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업체 측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업계에서
업계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치매 시장의 성장 한 2029년에 150억 달러 이제 20조 원 이상 규모로 이제 성장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CMO 수요가 스위스 론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무리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도 중국 우시나 이런 곳들이 이제 강력한 후보군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이제 매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CMO 회사를 바라볼 때도 그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 성공 과정에서의 실제 CDO 수주나 앞으로의 CMO 수주나 이런 것들의 이제 가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좀 어떤 큰 대규모의 수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